정치적으로 오겠다고 한 거는 국회를 혁신해야 된다. 우리 국회도 바뀌어야 되고, 그러니까 지방형 정치인이 아니라 전국형 정치인이 많이 나올 수 있게 국회를 개혁하려면, 특히 우리 보수 쪽에서는 영남에서 3번 정도 하면 서울 올라와도 좀 해볼 만한, 승부를 걸어볼 만한 정도의 이제 정치적 덩치를 키울 수 있어야 된다. 이런 이제 그게 제일 큰 원인이고, 두 번째 원인은 사실 제가 이제 제 고향에 공천을 받았는데,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사실 당에 고마웠어요. 3번이나 이제 경선에 끼워준 것만 해도 사실 큰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. 당에서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당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죠. 서울 출마 선언하고 나서 서울에서 선거를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는지 좀 찬찬히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선거를 승리로 이끌 리더십이 잘 안 보여요. 제 지역 하나만이 아니라 서울 선거 전체를 보면서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 좀 선봉장이 돼야 되겠다. 지금 아무도 이런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, 그래서 굉장히 어깨가 좀 무거워지고 있고요. 지금 단계의 고민은 어떻게 서울 선거 전체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인가 해서,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수도권 민심 회복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매주 한 번씩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좀 수도권 대책들 논의를 해서, 마음으로는 서울 선대위원장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서울 선거를 준비하려고 그럽니다.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다음 대선이 아마 마지막 도전일 겁니다. 새로 신당을 만들어 가면 보수하고는 적이 됩니다. 그럼 보수 후보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그분이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?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보다는 원심력이 적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품으면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분이고요. 이준석 대표는 안 그렇습니다.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는 것은 몇 마디 미사역으로 되지가 않는다. 권력을 나눠줘야 된다. 그 정도 결단 없이 내년 총선 이길 수 없다 하는 겁니다. 이제 메가시티, 주요 핵심 도시가 확장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 굉장히 많거든요. 글로벌 수도로 지금 더 격상돼야 되고, 서울이 더 확장이 돼야 돼요. 주요 거점 도시 중심으로 메가시티가 돼야 됩니다. 서로 윈윈하는 거는 가만 놔두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도시 개발 계획을 짜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세훈 시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,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좀 더 넓은 시야로 서울 개발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. 이미 이제 성공한 경험, 아까 해운대 기장 뭐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, 이런 사례들을 보고 또 다른 나라 사례들 참고해서 계획을 잘 짜면 서울도 윈하고 서울 인접권도 같이 윈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세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정한 룰만 잘 만들어주면 된다. 청년들에게 어떤 불공정한 제도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 지난 한 7, 8년간 노력을 많이 해왔고, 이제 지금 2030 청년 세대들하고 좀 친해졌고 또 잘 알게 됐고, 앞으로도 이제 2030이 3040이 되고 4050이 될 텐데, 이 세대와 함께 정치하는 게 제 정치인 하태경의 숙명 같아요. 이 세대랑 끝까지 함께 저희 정치적 동반자로서 함께 할 것이다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. 우리 당은 6070 정당, 낙동강 정당에서 2030 한강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고, 이것이 우리 당의 혁신의 목표고 혁신의 숙제고, 그 가는 과정에서 이준석이라는 존재는 우리 당에 꼭 필요한 존재다. 함께 가야 될 세력이다 하는 거죠. 수도권 선거 승리죠. 수도권 승리고, 윤석열 정부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, 레임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총선에서 이기는 거고요.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윤석열 정부가 힘들어질 겁니다.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잘 되게 하는 것, 지금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죠.